오늘자 함께 같이 전략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쌍용차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마각 절차에 KG하고 쌍방울 파빌리온까지 3파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한영회계법인은 쌍용차 인수 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세 곳에서 모두 다 인수 의향서를 이번에 냈습니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인수자를 확정을 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쌍용차를 대상으로 예비 실사 진행하고요.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비트코인 ETF가 이르면 올해 출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달 초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운용사 테우크리움의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승인한 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거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테우크리움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기존의 선물 ETF와는 달리 1933년 증권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고 기관 투자가의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가 길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나프타 가격인데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이번에 찍었습니다. 톤당 878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2014년 3분기 이후에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주요 원유 생산국이자 또 세계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현실화가 되면서 유가가 뛰고 있고요. 이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나프타 가격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나프타를 열분해서 만드는 에틸렌 거래 가격은 최근에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석유화학 업계 주요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게 바로 에틸렌 스프레드인데 이게 2019년 4분기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 1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상하이 봉쇄 속에서 우선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발표했는데 666개 기업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면 다시 조업을 재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1차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을 보시면은 자동차 관련 기업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퍼센티지 가운데서 38%가량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업체들이 27%,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1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조업 착수가 가능한 기업은 한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장 가동을 언제 본격화하는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상하이시가 요구하는 공장 내 방역 수준도 엄격해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오랜만에 공모주 청약에 도전할 만한 기업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가면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포바이포의 공모 가격이 나왔는데 최상단에서 17,000원에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됐고요.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1,8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총 공모 금액은 302억 원 집계가 됐고요.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38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가운데 54.7%인 1,036개 기관이 의무부의 확약을 이번에 제시했다고 하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전체 공모 물량 중에 25%가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번에 미래세 증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가 있고요. 이달 28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바이오랩이 지난달 이마트와 설립했던 건강기능식품 합작법인 위바이옴 쪽에 투자 결정했는데요. 금액은 153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바이옴 주식 152만여 주를 이번에 153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취득 이후에 보유 주식은 155만여 주로 확대가 됩니다. 앞서 고바이오랩과 이마트는 지난 1월이었습니다. 1월에 체결했던 합작 투자 계약에 따라서 위바이옴을 설립했고요. 이번 출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바이오랩 측에서는 이번 출자는 위 바이옴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고바이오랩이 갖춘 글로벌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역량, 그리고 이마트의 마케팅, 유통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분간 이 긴축과 그리고 실적 사이의 힘겨루기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우게 될지 전망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까지 함께 내주신다고 합니다. 박준영 운용역의 오늘장 모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